살면서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누군가 당신의 진짜 나이를 알게 되었을 때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말이죠. 말도 안 돼. 난 훨씬 어리게 봤는데. 그 말은 분명 칭찬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라고 답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단순히 운이 좋은 건가? 비싼 화장품 덕분인가? 아니면 내가 유전적 복권이라도 당첨된 걸까? 우리는 TV 속 연예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장나라 씨나 이승환 씨 같은 분들을 보면 세월이 그분들만 비켜가는 것 같아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동안의 비결은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유전자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문제이고 심리의 문제이며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노화를 막는 법에 대한 게 아닙니다. 왜 시간이 유독 당신에게만 다르게 흐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딱딱한 과학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당신의 DNA 끝부분에 달린 마치 운동화 끈끝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캡 같은 아주 작은 보호막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 수상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이 작은 캡들이 DNA를 보호하지만 세포 분열마다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건 곧 노화를 의미하죠. 그런데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번 박사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는 여성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무려 10년 더 늙은 사람과 비슷하게 짧아져 있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게 더 빨리 늙어라라고 내리는 생물학적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신경계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몸은 투쟁 아니면 도피 반응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생하고 빛을 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성유전학이라는 분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타고난 DNA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택, 생각, 감정은 끊임없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며 유전자에게 어떻게 활동할지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죠. 만약 당신이 젊어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내 몸과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가 삶의 무게라면 그 반대말은 가벼움일 겁니다. 저는 이 가벼움이야말로 젊음의 진짜 화폐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끼, 냉소, 원망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무거움이 바로 노화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에너지의 부패이며 결국 육체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하지만 숨겨둔 초상화는 그를 대신해 늙고 썩어갑니다. 이건 강력한 은유지만 만약 이게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분노를 붙잡고 용서를 거부하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감게 하는 것이 마치 썩어가는 초상화를 내면 깊숙이 품고 사는 것과 같다면요? 그 부패한 에너지는 어디론가 가야만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얼굴에 내려앉고 등을 굽게 만들고 눈빛을 흐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급진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력이 나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진심으로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의 세포들은
그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에너지장이 맑아지고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예의상 짓는 옅은 미소가 아니라 배꼽 잡고 숨이 넘어갈 듯 터뜨리는 진짜 웃음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엔돌핀을 솟구치게 하여 자연적인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초기화 버튼인 셈이죠.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이 즉시 가벼워진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철이 없거나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여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동안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오래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길고 활기찬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냉소는 젊음의 죽음입니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뻔해, 결말은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죠. 반면 호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호기심은 뇌를 말랑말랑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영혼을 계속 깨어있게 하죠. 올더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의 비밀은 어린아이의 정신을 노년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유치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처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라는 뜻이죠. 이것은 일본 장수 마을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이키가이라는 개념과도 통합니다. 이키가이는 흔히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로 번역됩니다.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 열정, 세상에 대한 기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여기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사실이 있습니다. 목적의 상실은 우리 몸에 엄청난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몸에게 이제 할 일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을 때 당신은 생명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아직 할 일이 있어, 만들 게 있고 사랑을 나눠줘야 해, 아직 여기 있어야 해 라고 세포 하나하나에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은 시간의 강물 속에 박힌 닷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멈출 순 없지만 당신이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며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과 씁쓸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가꾸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남들이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의 문을 닫을 때 당신은 깊게 느끼는 능력이 곧 깊게 사는 능력임을 알고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동안이라는 것이 당신이 세상에 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혹함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실망감 때문에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내면의 아이 영혼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보답으로 그 영혼이 당신을 생기 있게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반란입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판단 대신 연민을, 확신 대신 경이로움을,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 안에 갇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면요? 만약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당신을 젊게 유지해준 이유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기여가 아직 당신 앞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세요. 그저 흔한 심리학 용어로 넘기지 마세요. 어릴 적 사진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아이는 무엇을 좋아했나요? 무엇이 그 아이를 웃게 했나요? 그걸 하세요. 크레파스를 사고 빗속을 달리고 16살 때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세요.
그 순수한 기쁨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세럼입니다. 둘째, 능동적으로 감사를 연습하세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끼세요.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곱씹는 대신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예쁜 구름, 낯선 사람의 친절한 말 한마디. 이 연습은 뇌를 위협 중심 모드에서 평화 모드로 물리적으로 다시 배선합니다. 셋째, 당신의 평화를 치열하게 지키세요.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상황, 습관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 하지만 용기 있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활력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갈됨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젊어 보이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활기차고 몰입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오는 젊은 얼굴은 아름다운 부작용일 뿐이죠. 그러니 누군가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칭찬하면 감사히 받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보고 있는 건 당신의 빛나는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름답고 나이 들지 않는 영혼을 가진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